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 42랑 주제 43에 대해 알아볼 건데, 주제 42는 3.1운동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고, 주제 43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주제 42부터 먼저 처음 보도록 할게. 이 챕터에서는 1908년부터 1909년까지 하게 되는데, 1908년에서는 레닌이 이제 식민지 지원을 선언한 것부터 1909년 3.1운동의 끝까지 이제 알아보는 거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 3.1운동의 먼저 배경이야. 이 배경에서는 6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첫 번째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소련의 레닌이 식민지 지원을 선언하였다는 거, 그리고 신한청년단과 네 번째 독립선언 발표했다는 거, 다섯 번째 종교계 중심이랑 학생들 중심으로 이미 준비 중이었다는 거, 여섯 번째로 고종이 돌아가셨다는 거.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가보도록 할게.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게 돼. 민족 자결주의. 그래가지고 많은 식민지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얻게 되었지. 그리고 두 번째, 레닌이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을 지원한다고 선언을 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시 불기 시작하였고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였다. 독립의 기회로 이게 인식되었고 두 개 했지. 세 번째, 1918년에 조직된 신한청년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운형과 김규식이 있어.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의 민족 대표로 파견이 되었고, 여운형은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지. 네 번째로 독립선언의 발표야.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과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해외에서도 이제 독립선언을 말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못하냐, 이걸 통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미 거족적 민족 운동을 준비 중이었다. 여섯 번째로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 일제의 독살설, 이게 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일 감정이 고조된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고종이 굉장히 식혜를 좋아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식혜를 드시고 싶지 않으셨대. 근데 어쨌든 그 식혜를 드시고 이제 새파랗게 질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지. 그리고 또한 그 식혜를 날랐던 궁녀들이 모두가 다 사라졌대. 그러면 이거 일제가 죽인 것 같지. 그래가지고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6개만 알면 되고, 두 번째로 3.1운동의 전개야.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어디에서?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을 읊게 돼. 근데 이 민족대표 33인은 생각을 한 거지. 이거 3.1운동 과연 다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수해가지고 잡혀가. 근데 이걸 같이 준비한 사람이 누구야? 학생들이지. 학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민족대표 33인 스승님들이 잡혀갔다 하니까 우리끼리라도 하자 해가지고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고, 탑골공원을 비롯한 이제 했고, 참여 계층이 다양했는데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으로 다양했다. 학생들은 비밀결사 조직을 하였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고, 동맹 휴약을 하였다.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전국 도시로 확산이 돼. 봐봐, 탑골공원이 서울이잖아. 서울에서 농촌으로 가겠어? 아니면 도시로 가겠어? 맞지? 당연히 사람이 많은 도시로 먼저 퍼지겠지. 그래서 도시로 확산이 되었는데 상인이 철시하였고 노동자는 파업투쟁을 병행하였어. 됐지? 그러고 나서 농촌으로 가겠지. 근데 농촌에 누가 주로 살아? 농민이 주로 살지. 농민이 주로 사는데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지. 왜냐하면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뺏기고, 산미증식계획으로 그걸로 뭐 어떻게 했어? 쌀 다 뺏겼지. 그걸 통해서 너무 화가 난 거지. 그 화를 식민통치기관에 공격했고 폭력을 투쟁하였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폭력이었는데 이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폭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해외에서도 만세지휘가 전개되었는데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게 없고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미주에서 필라델피아에서는 이 시가행진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눌러야 되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군대 경찰을 동원한 무력 진압이 일으켜졌어.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사건이 화성 제암리 사건이다. 1919년 4월 15일에 일어났고, 이렇게만 알면 되고, 3.1운동의 성격과 의의야.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는 거에 이의를 두고 있고,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제 43에서 볼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고 지도부 필요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3.1운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중심으로 했잖아. 물론 종교계도 중심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긴 했는데 이걸 확실히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도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민족운동의 주체가 확대되었어. 학생, 농민, 노동자가 새롭게 나온 거지. 그리고 무단통치가 뭐야? 막 억누르는 거지. 막 일본 입장에서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러면서 누르는 거였잖아. 근데 그렇게 누르니까 3.1운동 같이 거족적인 운동으로 이제 터져버린 거지. 이걸 깨닫고 일본은 부드럽게 통치하는 문화통치로 바꾸게 돼. 그리고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반영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까지 주제 42였고, 그 다음 주제 43으로 넘어갈게. 주제 43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로 보고 있어. 이 챕터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5년 이승만 탄핵까지 보게 되는 거야.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왜 수립됐다 했지? 그렇지,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 여러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는 거야. 대한국민의회가 연해주에서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설립되었고,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설립되게 되었어.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에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었다 했잖아. 근데 이걸 통합하자고 해. 근데 연해주와 상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거든. 근데 연해주는 어떤 거에 좋았냐면 무장독립 노선이야. 지리상 한국이랑 가깝잖아. 그러니까 진공작전이 굉장히 좋았던 거지. 그리고 근데 안 좋았던 점은 일본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 반면에 상하이는 한국이랑 멀어. 그래서 진공작전은 조금 부족한데 일본의 영향이 적고 외국 공사관, 그러니까 조계지가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외국 공사관이 많기 때문에 이거 외교 활동에 굉장히 적합돼 있다 라는 걸 깨닫고 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성정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서 정부는 상하이에 위치하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수립의 의의인데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적 열망을 바탕으로 수립하였고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민주공화제란 뭐냐?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주권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3권 분립 체제였어. 국무원, 의정원, 법원이었지. 국무원은 행정부, 왜냐면 나라의 업무잖아. 의정원은 의자만 봐도 알겠지. 입법부, 의회, 법원은 사법부. 이렇게 알 수 있지. 자, 처음에 뭐라 했어 여기서? 연해주랑 상하이, 그러니까 외교 노선과 무장 독립 노선을 갖고 이제 하다가 외교 노선을 선택하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양한 지역, 이념, 노선에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했다. 요거 알 수 있고,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야. 여기서 봐야 될 건 총 4가지인데 연통제와 교통국이 헷갈리니까 요건 중점적으로 잘 구분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연통제는 통해져 있다, 이어져서. 그래서 국내 비밀 행정 조직이야. 총판, 독판, 군감, 면감이라는 체제 하에 놓여 있는데 총판은 경성과 간도에 위치해 있었고 독판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도 밑에 있는 연통제과, 군감은 신안군 이런 식으로 이제 연통제 군 바로 밑에 있는 거고, 면감은 연서면 이런데 연통제가 밑에 있는 거지. 그 연통제 역할이 뭐였냐? 정보를 보고하였고 임시정부의 문서 명령을 전달하였고 군자금을 조달하였다. 요 3가지 보면 되고, 교통국은 뭐야? 요즘은 통신국이지. 그러니까 SKT, LGU+, KT 같은 존재인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 통신기관이었다고. 하나, 둘, 3개를 보면 되는데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와 연락, 이륙양행이라고 단둥에 위치해 있던 교통국이었거든. 이게 굉장히 유명했어. 망명을 주도하였고 무기 수입을 하였고 군자금 초달해 주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는데 밑에 뭐라 써있어? 상환 실적이 미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채가 뭐야 얘들아? 나라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지 국민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 상환 실적이 미미해. 이 말은 뭐냐면 안 갚을 걸 알고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하고 돈을 빌려준 거야. 그때 얼마나 독립 열망이 컸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의연금 모금을 하였어. 의연금은 뭐야?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교 활동이 일어났는데 열강이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었어.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주었지.
그래서 활동은 파리위원부의 김규식, 구미위원부의 이승만이 있는데 파리위원부의 김규식은 파리 강화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큰 성과는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가 방해를 하고 열강이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성과로는 순환정부, 그러니까 중국 국민당의 승인이 있었고 소련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무장활동이 있었는데 만주에 직할군단이 조직됐던 거야.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이 두 가지는 외워야 되고 군무부, 임시정부의 국방부 산하에 기존 독립군을 편제하여서 북로군정서에 김자진 장군, 서로군정서가 있었고 독립신문이 간행되었다.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든 게 아니고 임시정부가 만든 거고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두 번째 사료편찬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임시사료편찬위원회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임시사료편찬위원회에서 뭘 편찬했냐? 한일 관계사료집을 간행하게 된 거야.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제 정리한 거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이런 관계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독립운동하는 거 정당하다. 이런 걸 알리게 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외교운동 선전책자로 독립운동을 선전하였다. 이렇게 있고, 근데 처음에 내가 뭐라 했어? 상하이와 연해주를 두고 이제 말을 하다가 상하이로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이념과 노선의 갈등으로 이제 갈등이 더 높아진 거지. 그리고 연통제랑 교통국이 발각되게 돼. 와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1919년에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을 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채호 선생님께서 1923년에 이승만을 비판하게 돼. 어떻게 일본한테 통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국제연맹에다 그걸 통치를 넘기냐고 하냐.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이걸 계기로 임시정부에서 학을 떼셔. 그래서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열린 게 뭐냐?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된 거야. 자,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의 대표가 참여하였고 임시정부의 새로운 진로가 모색되었어. 왜냐하면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개조파냐 창조파냐 대립으로 결렬을 되게 된 거지. 개조파는 뭐야? 조금 수리해서 고쳐보자. 창조파는 싹 다 갈아엎어보자. 이걸로 이제 다투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뭐 나오는 결과 없이 결렬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침체되게 되고 1925년에 이승만이 탄핵되게 되고 집단 지도체제를 변환하게 된다. 김구는 이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이라고 1931년에 국무령을 사직하고 만드시기도 하는데 이건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주제 42와 43을 알아봤고 이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3.1운동은 42에서 주로 봤어. 국제질서 변화가 있었지. 6가지. 첫 번째, 민족 자결주의, 윌슨이 말했고, 두 번째, 레닌이 식민지 지원 선언한다고 했고, 세 번째, 신한청년당 1918년에 조직되었고 영원형 김규식이 있었고, 네 번째, 독립선언 발표인데 만주의 대한독립선언, 도쿄의 28독립선언, 그리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거족적 민족운동 준비를 한 5번째 학생들도 하였고, 6번째, 고종이 돌아가셨다. 일제 독재설. 그러고 나서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잖아.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말했잖아. 그리고 이 이후에 비폭력 평화 시위가 시작되었고 참여 계층이 다양하였고 도시에서 시작되어서 상인철시 노동자 파업, 농촌으로 가서 이제 폭력투쟁과 식민통치 기간 공격, 해외에서도 하였는데 주로 봐야 될 거는 미주 필라델피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무력 진압이 있었는데 화성 제한미 사건 1919년 4월 15일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요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계층이 참여하였다.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족운동의 주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약소민족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중국의 오사운동과 반영운동에 인도의 반영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주제 43은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보았지.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설립되게 되면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였는데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부는 상하이에 위치하였다.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적 열망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고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상권분립체제, 공무원, 의정원, 법원 알면 되고
다양한 지역 이념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이 참가하였고 이승만이 대통령, 이동희가 이제 국무총리. 연통제와 교통부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연통제는 총판, 독판, 군감, 면감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정보 보고, 임시정부 문서 명령 전달, 군자금 조달이 있었고 교통국은 통신기관 SKT 같은 존재라 했지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와 연락하였고 이륙양행이라고 단둥에 있었던 유명했던 교통국이다. 독립공채 발행해줬고 유연금 모금하였다. 외교활동으로서는 열강의 임시정부 승인이 있었고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있었다. 김규직의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의 이승만 큰 성과 없었고 순원정부의 승인 있었고 소련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받았다. 무정활동은 만주의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이 두 가지 외우면 되고 군무부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국방부 산하에 기존 독립군 편제가 있었는데 북로군정서에 김정일 장군, 서로군정서가 있었다. 독립신문 가능하였는데 이걸 통해서 독립의식 고취하였고 서재필이 한 거 아니고 임시정부가 한 거고 임시사료 편찬위원회에서 한일관계 사료집 가능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정당함을 알렸다. 그리고 외교운동 선전 책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선전하였다. 그리고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시작이 되게 된다. 연통제 교통국이 와해되고 발각되고 독립운동의 이념과 노선의 갈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승만이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하자고 청원을 하니까 신체와 이를 비판하면서 시작되게 되었다.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대표가 참여하였고 임시정부의 새로운 진로 모색이 있었고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으로 결렬하였고 임시정부의 침체가 있었고 이승만은 1925년에 탄핵되게 되고 집단지도체제가 전환되게 된다.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1931년에 조직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여기까지 주제 42랑 주제 43이고 이거를 안 보고 복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